안녕하세요. 넷플릭스 1주차 발표 이선재입니다. UDP와 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DP 먼저 설명드리고 이후에 퀵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UDP는 OSI 모형에서 4계층에 속하는 전송계층 프로토콜입니다. UDP랑 퀵이 TCP와 대비되는 특징이 많아서 TCP와 좀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전송계층 프로토콜은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TCP와 UDP가 있죠. TCP는 연결 지향형이라고 해가지고 송신자와 수신자가 1대1 연결 상태를 유지한 채로 이렇게 수신 가능해요? 네, 보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고 허락을 하고 어,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반면에 UDP는 비연결 지향형으로 송신자와 송신자가 수신자의 수신 여부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뿌리고 끝납니다. 좀 이렇게 러프한 통신 절차를 가진 UDP는 데이터를 대량으로 다수의 수신자에게 지체 없이 송신하는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일상적인 비유로 TCP와 UDP를 좀 비교하자면 물 마시는 것에 비유를 하자면 짤 것 같습니다. UDP를 통해서 뿌려진 데이터의 퀄리티는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물이 지금 코에 들어가는지 입에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데이터가 수신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류 검사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UDP 통신은 신뢰성이 낮다고 표현을 합니다. UDP 헤더의 구조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송신자와 수신자의 포트 번호, 그리고 길이, 색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이어샤크로 DNS의 응답 패킷을 캡처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제 구조의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UDP가 어떤 정보도 기록하지 않고 유지하지 않는데, 이러한 특징을 DNS 질의 및 응답에서 이용해서 정보 기록을 최소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엑스박스가 클라우드 게이밍을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지금은 뭐 인플렉도 있고 좀 아직까지는 뭐 좋지 않은 끊김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리뷰가 되고 있긴 한데 아무튼 클라우드 서비스로 스트리밍으로 게임을 한다던가 실시간 화상 채팅을 한다던가 뭐 영상 스트리밍을 실시간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통신하는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은 사실 UDP 기반 퀵 프로토콜로 전송되는데 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DP 소켓을 이용해서 서버가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기 앞서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서버에서는 소켓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포트 번호가 같을 수 있도록 소켓의 주소를 설정해 줍니다. 그 주소 그룹이라고 하고요. 클라이언트에서는 별도의 연결 절차 없이 바로 이후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버는 리시브 프롬으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게 돼 굉장히 간단하죠. TCP 통신에서는 이 중간에 뭐 accept, listen, 클라이언트는 커넥션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시도하고 서버는 그 접속 요청을 확인하고 또 그러한 접속을 허락하는 함수들이 중간에 존재를 하는데 UDP에는 그런 커넥션 과정이 아예 없죠. 이제 UDP 통신 프로그램을 보여드릴게요.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받아서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UDP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UDP 소켓 생성하고 주소 결합하고 포트번호 바인딩 바로 리시브 프로그로 데이터 수신하죠. 이것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소켓 생성하고 바로 데이터 송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이거는 서버고 안녕하세요. 넷플릭스의 전제입니다. UDP 프로토콜은 연결이 없이 송수신되므로 다수의 사용자와 빠르게 통신할 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를 좀 몇 개 더 실행시켜 볼게요. 넷플릭스에서 네트워크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결 과정 없이 간단하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UDP 통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UDP는 안전한 연결을 지향하지 않는 비연결 지향형 프로토콜입니다. 통신의 빠르기가 통신의 신뢰성보다 훨씬 중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 스트리밍이 있고요. 몇몇 서비스의 경우 UDP를 개조해서 신뢰성까지 챙기기도 하는데요. 개조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TCP 헤더와 UDP 헤더의 구조 차이를 보시면 UDP가 훨씬 더 간단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간단하고 데이터 통신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뭔가 별다른 기능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TCP에 비해서 개발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기가 좀 더 용이하신 것이죠. 그래서 TCP만큼의 신뢰성을 챙기고 싶고 UDP의 속도까지 챙기고 싶다면 이 UDP를 개조해가지고 신뢰성이나 보안성 같은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회사가 있습니다. 구글인데요. 그렇게 구글이 직접 개발을 해서 현재는 자회사 서비스의 대부분에 이용하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이 퀵입니다. 이 퀵의 풀네임은 퀵 UDP 인터넷 커넥션스인데요. UDP를 기반으로 구글을 통해서 개발되었고 구글의 크롬에서 구글 서버 일에는 관련 서비스 절반 이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서비스의 기본 프로토콜로 쓰이고 있다고 해요. UDP의 단점이 비연결 지향성으로 인한 신뢰성의 부재였잖아요. 그렇다면은 퀵은 이러한 신뢰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TLS 적용입니다. TLS는 인터넷상의 보안을 위해서 설계된 보안 프로토콜이죠. 웹 응용 프로그램과 서버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암호화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이 퀵은 TLS 암호화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소창에 자물쇠 아이콘이 뜨는 것으로 TLS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소스 어드레스 토큰이라는 기술인데요. 퀵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소스 어드레스 토큰을 클라이언트에 발급을 합니다. 이 토큰에는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와 그 IP 주소를 확인한 서버의 타임스탬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스푸핑에 의해서 출발지 IP가 변조된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IP 스푸핑을 방지할 수 있겠죠? 이것은 영어 문장들은 구글이 퀵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문서에서 소스 어드레스 토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요. Send a source address token for a given IP to that IP. 접속을 시도한 IP를 적은 토큰을 그 IP에다 진짜로 보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IP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이 토큰을 받게 되겠죠. 그럼 receipt of the token by the client is taken as proof of ownership.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IP 소유자가 자기가 진짜 이 IP 주소의 소유자예요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그 증거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IP 스푸핑을 시도했으면은 그 IP가 가짜 IP고 자기가 진짜 IP가 아니니까 그 토큰이 오지 않았겠죠. 퀵은 그리고 UDP에서 보안성만 향상시키지 않았습니다. 전송 속도 또한 개선시켰는데요. TCP 통신을 잠깐 언급을 하자면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사전에 세션을 수립하는 서로의 관계를 동기화하는 과정이 존재를 하죠. 핸드쉐이크라고 SYN, ACK 이렇게 논리적인 접속을 하기 위해서 요청, 승인 이런 걸 주고받잖아요. 필연적으로 여러 단계의 라운드 트립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라운드 트립 타임, 전송 왕복 시간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퀵에서는 이론적으로 전송 왕복 시간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0입니다. 숫자 0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연결 전차 없이 다이렉트로 통신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첫 연결부터 전송 왕복 시간이 0인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서버 클라이언트가 첫 연결할 때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랑 같이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연결에 성공하면 그 설정을 캐싱해서 다음 연결에서는 핸드쉐이크가 없이 바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첫 연결에
커넥션 UUID라는 고유한 패킷 식별자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이라도 서버와 데이터 전송이 수행되는 클라이언트 IP라면 이 커넥션 UUID라는 패킷 식별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는 뭐 IP가 바뀌더라도 기존의 연결이 유지된 채 서버와 바로 통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서버시겠죠? 이제 이 캐리어가 데이터고, 이 검은색 양복 입으신 분이 클라이언트시면, 이 두 분의 사람, 두 명이 커넥션 UID라는 식별자로 이제 서로를 식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퀵의 특징입니다. 바로 데이터별 독립 스트림을 지원하는 멀티플렉싱인데요. 이 멀티플렉싱이란 하나의 통신 채널을 통해서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멀티플렉싱은 TCP에서도 지원되는 기술인데요.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나아가고 있으면 UDP와 달리 독립되지 않은 통일된 하나의 스트림으로만 전송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빨간색 데이터 중에서 3번 데이터가 송신이 막혔다면 뒤에 있는 초록색 데이터, 파란색 데이터도 클라이언트로 가게 되는 통신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파란색 데이터가 끼어 있으면 그 뒤에 데이터들도 못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걸 헤드 오브 라인 블락킹 이슈라고 합니다. 하지만 퀴에서는 독립 스트림을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 하나가 막히더라도 다른 데이터는 무사히 클라이언트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UDP와 퀵 발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스터디 날에 발표를 하면서 스터디 원 분들께 발표를 하면서 저 것도 같이 녹화를 했었는데, 제가 바보같이 제 마이크 녹화는 그 오디오에 포함을 안 시켜가지고 혼자서 새로 녹화를 해봤습니다. 좀 현장감이 없어서 아쉽네요. 아무튼 제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